네, 통합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은 아주 짧게 아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한 차 안에서 후딱 수업을 찍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은요, 교과서 112페이지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요거 할 건데요. 요거는 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단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청소년들의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차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네,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이 있는 그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돼서 노동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 또는 여러분이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부모님, 그러니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 다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네 번째 주제와 같은 그때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양경옥 선생님한테도 혼났고요. 그레이스 리 이은혜 쌤한테도 혼났어요. 57분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된 건 이건 다음번에 연결해서 할게요. 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네. 도입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 나, 다 우리 세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죠.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네요. 네, 그래서 결제를 받으러 사장님한테 갔나 봐요. 그랬더니 임신했으니까 그 애기 생각해가지고 그 회사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날 소리라고 있죠. 네, 아주 큰일 날 소리라고 있습니다. 네, 나의 상황입니다. 추석이라 고향에 가려고 표를 끊었대요. 예, 이제 멀리 고향 가려고 내려가려고 고속버스 표를 끊었는데, 네, 아이고 이런, 보세요. 계단이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이 리프트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값을 다 주고 표를 끊었고 또 일부러 예매까지 했는데 탈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인가 봐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았는데 편의점인가 보죠? 네. 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요? 이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이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원래 나이 먹어야 이게 막 성인이 되고 그래야 이게 쳐주는 거지. 너 아직 어리니까 네 나이만큼 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 있으면 나빠요. 이런 사장님은. 자, 그럼 가와 나와 다. 이 가나다 상황은 우리가 각자 어떤 인권이 침해받은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가 같은 경우는요, 임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으니까 뭐 말로는 좋죠. 말로는 되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본인은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뭐 일하기 어렵다고 사장님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가 같은 경우는요, 모성보호권 그리고 여성의 노동권 이 두 가지를 차별했어요. 모성보호권 그리고 여성의 무슨 권? 일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이에요? 책이 막 넘어가네요. 자리가 좁으니까. 예, 여성의 노동권이요.
이 두 가지가 침해받았습니다. 여성의 노동권은 알겠는데 모성보호권이 뭐냐면요. 이 모성할 때 뭐가 어미모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임신한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임신했으니까 일하지 말라는 건데 왜 그게 모성보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일하지 말라라고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 일자리를 오히려 더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 일자리로 밀어내는 거예요. 일자리에서부터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표 다 끊었어. 심지어는 돈도 다 냈어. 그랬는데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뭐 리프트를 설치해 주던가 좀 도와주던가 했어야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 당연한 것을 침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쵸, 정당한 임금, 일한 만큼 돈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한 만큼 돈 받아야 됩니다. 어리니까 또는 너 부모님 통장으로 넣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손에 직접 일한 만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의 노동권, 청소년 노동권이 지금 침해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침해받고 차별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시면 지금 임신을 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일하는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서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요, 인권 또는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보장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다양한 것을 이유로 해서 또는 그것을 원인으로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회적 소수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소수자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하나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소수자, 소수,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너무 아파.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로 10명에 비해서 2명은 소수니까 사회적 소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교과서.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특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대요. 특징. 그거는 신체적 특징일 수도 있고 장애나 이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또는 인종, 그러니까 피부 색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종교의 차이, 또는 생활하는 어떤 생활 양식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그러한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탁 하고 보이는 사람들, 구분되는 특징. 그러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사회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주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주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주류, 그러니까 조금 작은 크기, 이렇게 하면 숫자하고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크기의 의미로 큰 어떤 집단의 어떤 큰 집단의 성격은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러한 구분되는 특징이 원인이 돼서요. 누구에게 뭘 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요. 차별. 이런 구분되는 특징 때문에 요게 원인이 돼서 차별을 받고요. 그리고 불평등한 어떤 대우, 뭐 이런 것들을 받아요.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오케이?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탁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내가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구나. 아, 내가 이런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집단에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속해 있다는 의식.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의식, 우리 그거 되게 유식하게 짧게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소속감이라고 해요. 소속감.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우리가 굳이 이 사회적 소수자를 세 가지의 의미하고 이제 구분을 하냐면은요. 옆에 나와 있나? 옆에 안 나와 있네. 요 사회적 소수자하고 좀 구분되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존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는요. 사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표현이 막 섞여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개념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개념하고 이렇게 단어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의미까지 담아 있는 단어를 생각하고 고려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뭐 이렇게 조금 섞어서 생각을 하고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구분을 하자면 이 차이예요. 사회적 약자는요, 사회적 소수자랑 구분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좀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 사회적으로 이 소수자들도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불평등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물. 네,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그쵸? 신체적으로도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더 성장할 가능성을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맞아요. 그리고 전체의 국민의 숫자 또는 전체의 어떤 인구 구조의 숫자를 봤을 때에도 어린이에 해당되는 연령대보다는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노인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어린이의 숫자는 또는 어린이의 사회적인 위치는 사회적 약자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어린이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하나요?
뭐 무서운 거 못 보는 거? 뭐 키가 작아서 롤러코스터 못 타는 거? 아,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리고 무서워서 애기 많이 놀랄까봐 보지 말라는 거잖아. 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지만 사회적 소수자는 아닌 거죠. 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인, 이주 외국인? 이주 외국인을 생각해 볼까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너온 그런 이주 노동인, 이주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요, 똑같은 노동 현장, 근로 현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어떤 강도, 똑같은 정도로 힘든 일을 같이 하고 나서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노동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근로자나 노동자가 똑같이 어떤 보험 처리를 받고 다시 이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걸 보장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유는 이주 외국인이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뭐 외국에서 일하러 왔잖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 일하려고. 그러니까 야, 너네 나라에서는 이 정도 월급이어도 뭐 충분하잖아.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그리고 똑같은 노동자인데 더 위험한 어떤 현장에 투입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많잖아. 그쵸? 이유는 뭐예요?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차별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 내가 지금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돈도 다 못 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저기 또 있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저기 차별 대우 받는구나. 우리 그렇게 차별 대우받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구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괜찮은 거죠?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해줄 거예요. 학교로 빨리 돌아오면. 알았죠? 자,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분한다면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구분되는 특징. 그 특징 때문에 그것이 차별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은요, 정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정말 눈물 나요.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싶은 것들도 있고요. 사례를 봅시다. 2016년도의 일입니다. 아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유치원에 보내려고 김씨가 유치원을 보내려고 집 근처에 유치원 7군데를 방문했대요. 7곳이나 갔대. 근데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7군데에서 다 싫다고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어쩔 수 없이 구청까지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유치원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딱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받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입학을 시켰대요. 그랬는데 지금 한 해에 한 명만 받는다고 했죠. 근데 얘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다음 해에 다른 아이가 또 입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다른 유치원 찾아야 되는 거지. 왜? 얘는 1년 동안 교육 받았으니까 다음번 아이에게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찾아야 된대. 와, 장애 때문에 지금 다 싫을테. 와, 이거. 두 번째요.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말도 없고요. 휴일도 없고요. 근무 시간도 없어요. 일하러 와. 일하러 가고. 이제 끝났어. 그럼 가고. 근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하는 시간에는 얼마 동안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되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휴일을 줄 수 있는데 그 휴일도 유급 휴일이라고 해서 하루치 일당을 다 쳐주면서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날들이 있고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로기준법 이런 거 하나도 적용 못 된대요. 그러니까 2015년도 뉴스인 거죠. 2015년인데도요. 농장주의 말이 곧 법이래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농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만약에 한국인 근로자면은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그렇게 일하면 일을 시킬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일하면 난리 나요. 큰일 나요. 이 농장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 외국인 근로자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인권이 괜히 인권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인권은 사람이니까. 그쵸? 사람이면 모두 다 똑같이 사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죠? 자,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보세요. 여기 유치원 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싫어한대요. 다른 학부모들은 왜 싫어하는 거예요? 김 씨의 아들이 자폐, 1급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걔네가 우리 애한테 뭔가 응? 뭔가 문제나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어떡해. 장애인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편견, 고정관념, 잘못된 어떤 생각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농장주의 말이 곧 법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 근로자니까. 야, 못 사는 나라에서 일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돈 주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돈만 주면 되지. 우리보다 못 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뭐 물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어떤 존엄한 존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잘못된 어떤 생각들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두 번째는요. 김 씨가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청까지 찾아갔어요. 그랬으면 구청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을 찾아보든 아니면은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주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대요? 소용이 없었대요. 그럼 구청이 나쁜 거야? 아니야. 뭐가 부족한 거야?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무언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과 제도를 미리미리 만들어 놨어야지. 그래야 얘네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공간을 찾아서 헤매고 1년 있다 또 찾고 이런 어떤 번거로운 수고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움이 더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제도가 마련이 안 된 거야, 아직도. 그리고 또요.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하루에 막 12시간, 15시간씩 일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농장주가 제대로 쉴 시간도 안 주고 우리랑 같이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하고 보면은 임금도 차이 나는 것 같고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호소도 하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도 보고 싶고 한데 그걸 맞아. 해결해 줄 곳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마련이 됐어야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농장주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도 없고 법률도 아직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응? 그래서요. 자, 이렇게 차별이 발생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해친다. 이거는 어떤 개인적으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임신을 한 여자여서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한다는 건가? 그래서 나가라는 거야?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버스를 탈 수도 없다는 건가? 아니 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러한 어떤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느끼겠어요? 내가 가치가 이렇게 없어? 아니 그럼 나하고는 다른 어떤 저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고 존엄한 존재인데 나는 존엄하지 않은 존재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존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교과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게 중요할지 몰라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는 것. 그리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닫혀있는 어떤 생각, 닫혀있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열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기만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도 보세요. 다른 학부모들이 싫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학부모들이 잘못된 편견, 생각,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자폐를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사회라는 공간 안에선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니까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공부해도 어때요? 라고 하면서 유치원에서 받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 김 씨의 아들이 이렇게 7군데나 헤매었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오케이 해서 유치원에 입학해서 다 같이 어울리면서 지냈겠지. 그쵸? 그리고 이 농장의 주인이 외국인 근로자니까 함부로 대해도 돼. 돈 조금 줘도 돼.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그쵸? 이 장애와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체 장애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장애인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선천적 장애인들은 전체의 5%인가? 5에서 1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00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선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10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9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장애를 얻게 되느냐?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어서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다던가.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가능성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아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차별한다? 아, 이거는 조금 되게 눈앞에만 보고 있는, 좀 짧게 보고 있는 생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90명 안에 내가 좀 천천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때요?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각의 변화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어서요.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편견을 버리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통의 아이들과 함께, 보통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네요. 그냥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받도록 그런 어떤 환경을 반드시 의무화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해져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생활 속에서 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고 하다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도 습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나중에 성장해서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반대가 됐네. 화살표가 잘못 가야겠죠.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법률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편견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겠죠.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게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른 어떤 구성원들과 구분되는 특징, 신체적인 또는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내가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소수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뭘 받지 않는다? 차별은 받지 않는다. 그것을 원인으로 한 차별까지 연결되지는, 이거 너무 이상하게 그리고 있네요. 요것이 차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다. 구분되셨죠? 자,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불평등함과 편견으로 비롯된 그런 어떤 차별 대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해쳐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나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 어떤 개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식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또 더 이제 제대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용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떤 커다란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소수
어떤 다양한 소수의 그런 집단으로 연결되고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르다, 틀리다 뭐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열린 자세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여기 부분에서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해당되는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조금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노동권과 관련돼서 네,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